안녕하세요. 나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직위 해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끔 공무원이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을 때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직위 해제라는 말이 사실 이제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시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죠. 직위해제가 뭘 의미하냐면요.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위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휴직과는 달리 그 공무원에게 생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재적인 의미로 그 직위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을 직위 해제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직위가 해제되면, 그러면 이제 출근을 못하고, 공급에서는 이제 8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럼 뭐 일 안 하고 급여 80% 받으면 그렇게 불이익은 아닌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승진과 관련된 근속연수 기간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할 때 있어서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일단 그 직위해제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처분인 거는 맞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직위해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직위해제를 하게 되느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첫 번째 사유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이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근무 성적이 나쁘다는 거는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무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그 다음에 또 주로 이제 많이 뉴스화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이런 중징계가 징계 의결 요구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직위해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역시 직위해제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경미한 사건으로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약식 명령이라는 건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거나 사소한 사건으로 벌금형 정도만 이제 구형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일단 품위유지 의무 등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또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도 또 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 의결 요구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향후 이제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금품비 아니면 성범죄 이런 이제 비행위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람, 예, 아직 형사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 조사를 받거나 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람 직위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겠죠. 어떤 공무원이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니면 금품 수수 등 이런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런 사유가 이제 소멸하게 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바로 직위를 다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이유 없이 계속 그냥 두는 것도 이제 위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 공무원에게 사실상 유리한 그런 처분인 것은 맞습니다. 확정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먼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명령을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능력을 뭔가 좀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뭔가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근무 성적이 너무 나빴던 경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무슨 과제를 부여한다든가 연구 과제나 뭐 수행할 일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일반적인 징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직위해제는 이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징계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한테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공무 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이제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뭐 성범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징계는 뭐죠? 징계는 사후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차원에서 이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위해제는 이제 약간의 사전적인 그런 예방적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철도 차량의 중수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단 결근을 좀 하고 이래서 경고 처분을 받아가지고 전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른 이제 사람의 승용차로 주류를 반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직원한테 막 판매를 하고 술을 저 안에서 이제 근무 기강을 해야겠다. 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다시 받았던 사안입니다. 근무 기강을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직위해제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형사 기소가 됐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경찰, 뭐 검찰 수사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주류 판매 자체는 근무 기간을 해이하게 한 거는 맞아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이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직위 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제 직위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직위해제 처분하고 징계하고 이제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아실 수 있겠죠? 직위해제나 징계 관련해서 문의사항 또 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신 분, 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